여러분, 지금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이공원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에 앉았습니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올라가죠. 지상은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 목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만 윙윙 들립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장 높은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1초 뒤면 엄청난 속도로 아래로 떨어질 걸 아는데 딱 그 직전에 멈춰 있는 기분 어떠신가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류가 딱 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8일 머스크가 피터 리아만디스의 문샷이라는 유명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작심하고 입을 열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특이점에 와 있다. 이걸 멈출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찍어줬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바로 올해 안에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AGI가 온다고 말이죠. 그리고 2030년이면 전 인류 80억 명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AI 하나가 더 똑똑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과학자 80억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도 미래의 AI 한 대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다는 뻔한 이야기면 제가 이렇게 안 들고 왔을 겁니다. 머스크는 이 인터뷰에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3대 핵폭탄급 발언을 던졌습니다. 첫째, 의대 가지 마세요. 제발. 3년 뒤면 로봇이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합니다. 지금 의대 공부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둘째, 한국은 이대로면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아주 심각한 인구 소멸 경고였죠. 셋째,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거대한 파도가 오는데 도망치지 말고 서핑보드를 타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좀 무섭고 당황스럽죠? 에이, 또 머스크가 관심 끌려고 허풍 떠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롤러코스터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안전바 꽉 잡으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오늘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말부터 하나씩 뜯어봅시다. 의대 가지 마라. 아니,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의대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뺑뺑이 돌려서 의대 가면 평생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산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과 로봇의 공부하는 방식, 그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미래가 보입니다. 사람 의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볼까요?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거기다 군대까지 다녀오면 전문의 따는 데만 최소 13년에서 14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엄청난 양의 의학 서적을 달달 외워야 하죠. 그렇게 힘들게 기술을 익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기술은 그 의사 한 명의 머릿속에만 들어있습니다. 옆방에 있는 다른 의사한테 내 기술이 와이파이처럼 자동으로 전송되나요? 절대 아니죠. 그 의사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로봇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머스크가 설명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만약 미국 뉴욕에 있는 로봇 의사 하나가 오늘 아주 어려운 맹장 수술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로봇은 그 수술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올립니다. 그 순간 전 세계에 있는 100만 대의 로봇 의사들이 단 1초 만에 그 기술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마치 우리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 하듯이 말이죠. 사람은 평생 수천 번 수술하기도 힘들지만 로봇 군단은 하루에 수백만 번 수술한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나는 레벨 1부터 몬스터 잡으면서 힘들게 경험치 쌓고 있는데 옆에 있는 로봇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만렙 찍고 풀템 장착하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불과 3년 뒤면 일어날 일이라는 게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로봇은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없습니다. 로봇은 손을 떨지도 않고요. 전날 술 마셔서 숙취 때문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질 일도 없죠. 24시간 내내 0.0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실력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인간 의사한테 받을래? 아니면 실수 없는 로봇한테 받을래? 하면 답은 뻔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사람 몸은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랑 다릅니다. 환자마다 혈관 위치도 다르고 장기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수술하다가 갑자기 피가 솟구치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경험 많은 의사의 직감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또 수술하다 로봇이 오작동해서 사고가 나면 그건 누가 책임이냐, 의사냐, 로봇 제조사냐 이런 법적인 문제도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당장 3년 안에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로봇이 의사를 돕거나 단순한 수술부터 대체하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맹목적으로 의대만 바라보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아주 콕 집어서 여러 번 경고했는데요. 이번에는 수위가 더 셉니다. 한국은 3세대 뒤면 인구가 지금의 3%밖에 안 남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대략 5천만 명인데 3세대, 그러니까 우리 증손주 시대가 되면 1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지금의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 인구만큼 쪼그라든다는 거죠. 서울 강남대로가 텅텅 비고 아파트 단지에 불 켜진 집이 몇 군데 없는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아주 충격적인 팩트를 하나 던졌습니다. 이미 한국은 애기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여러분 설마 하셨죠? 제가 식약처랑 통계청 자료를 뒤져봤는데요.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성인용 기저귀 생산량이 애기용을 넘어섰습니다. 동네 놀이터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 시끄럽게 뛰어노는 소리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네랑 미끄럼틀에는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반대로 낮에 공원이나 병원 가보면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죠. 머스크는 제3자의 냉정한 눈으로 이걸 본 겁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겁니다. 결국 사람이 없으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까 말한 그 로봇들이 우리 삶을 채울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 택배 배달하는 로봇,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간병 로봇까지. 로봇은 한국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파트너가 될 겁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로봇이 수술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 한다는데 그럼 인간이 누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게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머스크의 말대로 세상이 뒤집어진다면 우리는 단순히 주식 종목 하나 잘 고르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제가 딱 3가지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이제는 암기가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이 돈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뭐였습니까? 정해진 답을 달달 외워서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성공했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다 방대한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역사적 사실, 법률 조항, 의학 지식 그런 건 AI가 0.1초 만에 다 찾아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AI보다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지는 로봇이 답하겠지만 로봇이 수술하는 동안 공포에 떨고 있는 환자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까? 이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네야 할까? 이 기술을 어디에 써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 이런 윤리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답을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엉뚱하고 기발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겁니다. 자녀분들에게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라고 묻지 마시고 오늘은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어? 너라면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게 진짜 산교육입니다. 둘째, 유연함이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머스크가 의대 가지 마라고 한 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보다는 하나의 기술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술 하나 배우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30년, 40년 써먹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세상이 3년, 5년마다 바뀔 겁니다.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AI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 망했다 하고 주저앉으면 끝입니다. 대신 그래, 그럼 난 이 AI 비서를 이용해서 내 일을 더 편하게 만들어 볼까? 새로운 도구가 나왔네? 이거 한번 배워서 다른 일을 시작해 볼까? 이렇게 재빠르게 갈아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어서 기계 다루기 힘들다, 키오스크도 어렵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AI 시대에는 더 쉽습니다. 예전에는 타자 치고 클릭해야 했지만 이제는 말로 시키면 다 해주거든요. AI야,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한데 신나는 트로트 좀 틀어줘 하면 다 해줍니다. 새로운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호기심,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셋째,
자산 관리는 공격보다는 방어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이야기 짧게만 할게요. 어떤 주식이 대박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머스크 말대로 세상이 급변할 땐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게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어디 땅 사면 대박 난다더라, 어떤 코인이 뜬다더라 하는 소문에 전 재산 걸지 마세요. 급격한 변화가 올 때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현금도 좀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좀 있고 우량한 주식도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구니를 여러 개로 나눠 담는 분산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인간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말도 나옵니다. 80세까지만 살 돈 모아놨는데 120세까지 살게 되면 나머지 40년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는 도박 같은 투자보다는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자산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하나, 기술의 습격. 의사도 대체된다는 시대, 단순 암기와 기술만으로는 이제 버티기 힘듭니다. 둘, 인간의 무기.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 즉 공감하고 질문하고 판단하는 인간다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셋, 유연한 태도. 세상이 변할 게 고집 부리지 않고 같이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이 가장 큰 생존 무기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려 물을 먹을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멋지게 서핑을 즐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변화의 시기를 함께 지혜롭게 건너가 보시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세상의 뼈대를 잡아드리는 김뼈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